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사이트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11월 CPI 종합평가,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들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딱 예상 수준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난달만큼은 아닙니다. 지난달은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그리고 근원에 대한 저희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 예상치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이번엔 딱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헤드라인 CPI가 전월 대비 0.1%가 상승했는데요. 당초 전망은 하나도 올라갈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약간 미스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예측치와 정확히 동일한 수치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헤드라인이나 그런 CPI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2021년, 2015 고점 대비 꾸준하게 내려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밖에 없겠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그런 폐해에 시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고요. 마치 탐리가 얘기했던 바위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니야라는 희망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주요 항목으로 보면 식료품과 에너지가 있는데요. 식료품은 2.9% 올라갔지만 이번에 CPI가 전체적으로 내려온 데는 가장 큰 역할은 역시 에너지 가격이 하락이 있었다.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하락한 것이 가장 큰 호재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좀 자세하게 2021년에 이후에 월별 근원 CPI를 보더라도 고점 대비 분기별로 나온 모습을 하나하나 막대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물론 계절적인 있겠지만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가 가장 큰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는 두 가지 항목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렌트비의 상승세가 물론 상승세가 꺾였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상승한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라든가 렌트비죠. 그리고 중고차 가격은 여전히 불안 요인. 중고차 가격이 이번에 주요 항목 중에서는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올란 1.6% 올라갔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렌트비도 전월 대비 조금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그 추세를 보면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높았던 것에 비해서는 그 상승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겠고요. 특히 기존의 이제 렌트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월 100만 원 냈으면 90만 원을 깎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천천히 내려오지만 신규,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신규인데요. 신규로 새롭게 렌트 계약하는 사람들은 증가율이 상승 속도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좀 렌트비도 좀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한편 이런 CPI 발표가 시장 전에 딱 나왔는데요. 그때 이후에 3대 지수는 오늘 의외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추세에, 즉 추세적인 상승을 막아내기에는 웬만해서는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10년물 금리는 잠시 반짝 반등을 했지만 어제 대비 소폭 아주 미세하게나마 어제보다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달러는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금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반등했었지만 어제보다는 소폭 조금 내려가는 모습.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하루 일간으로 보면 큰 차이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다만 금 가격은 최근에 약간 2,000달러 아래로까지 내려오면서 안정세를 보고 있는데 금 가격은 좀 하락 안정세를 좀 시도하고 있겠고요. 유가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분명히 호재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CPI가 발표됐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간, 한국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새벽에 발표된 FOMC의 금리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월가의 일치되는 해석을 보면 수요일에 끝나는, 그러니까 미국 시간 수요일 날, 그리고 한국 시간은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될 FOMC 회의 그리고 점도표 등에 미칠해서 연준이 금리의 결정이라든가 금리 전망을 발표될 것에서 기존의 시각을 오늘 발표 때문에
바꿀 리는 없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여전히 4% 이르는 근원 CPI 상승률은요. 매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분들은 내년에 4번, 5번의 금리 인하를 꿈꾸고 있고 그렇게 베팅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2%라는 목표 인플레이션까지 이르는 시간이 시장이 원하는 것, 즉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늘 얘기하지만 더 오래 걸리고 더 천천히 갈 가능성이 오늘의 발표에서도 바뀐 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요 IB의 의견 몇 가지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 만한 코멘트를 소개해드리면 라자드라는 곳에서는요. 오늘 고무적인 CPI 보고서를 발표할 때 연준의 입장에서 조금 편해질 수 있다. 조금 비기파적인 시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다소는 긍정적인 해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거의 유일합니다. LPL 파이낸셜은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고 있지만 소위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렌트비인데요.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지금 빨리 이 금리를 인하하면 얼마 안 가서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준의 이렇게 스탠스가 빨리 바뀌질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리스 파이낸셜은 지금은 리세션을 일으키지 않고 소프트 랜드에 성공하는 곳에 일단 모든 것에 관전 포인트가 있고 이번에 발표가 내일의 발표까지 해서 다소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클리어 브리치 인베스트먼트는요. 수개월 동안 연준이 현행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 투자가들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뭐 내일 어떻게 발표하더라도 여전히 금리가 5번, 6번 내릴 거라고 개인 투자는 여전히 믿고 거기에 베팅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디펜던트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등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한동안 실망할 수도 있는데 다만 저도 가끔 이렇게 드리는 표현이지만 지금 주가 상승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갖고는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즉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견조하고 이익 전망이 내년에도 상당히 좋고 실업률이 낮고 소비자 지출은 지금 줄지 않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시간 소비지수는 지금 의외로 4개월 만에 하락해서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주가 반등하는 거지 금리 인하에 대한 빠른 기대감만 갖고 지금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이런 긍정적인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가 지나간 이후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더욱더 궁금해지는 포인트네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볼까요? 첫 번째 헤드라인은 2024년 다크호스 헬스케어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헬스케어 업종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CPI 결과에서 헬스케어 업종과 관련해서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실적에 관련된 거를 얘기하면서 당초 전망보다 내년의 이익 전망이 급상향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 제일 상향이 높아진 것이 헬스케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CPI 발표를 보면서 저 자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요. 그 대부분의 이제 섹터의 주요 항목 중에서 물가 조금씩 좀 상승률이 둔화됐는데 상승률이 유독 크게 상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병원이라든가요. 병원 관련된 서비스 항목인데요. 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6.3%나 상승했는데요. 이거는 2011년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이고요. 2010년에 7.3% 최고입니다. 그리고요. 입원 환자 있죠. 입원 환자가 5.6%가 늘어났는데 2016년 이후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병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율이 지난 8월까지는요. 2년 동안 평균 3%에서 4% 수준은 꾸준히 안정됐는데 이후에 급등하면서요. 지금은 3개월 연율료는 무려 9%가 넘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하나의 항목.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임금 상승률이 1년 전 대비 5%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졌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기타 우리가 얘기하는 병원에서 그 약국에서 사는 일반 의약품이요. OTC라고 하는데요. 오티스의 약값도 인상이 7.8%인데다가 처방전 있죠. 병원의 처방전 비용이 3.8%. 역시 2016년 이후 최고인데 이것에 이만큼 물가 올라가고 사람들 모인다는 것 자체는 이들 섹터의 어떤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내년 헬스케어 섹터의 다크호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으로 보면 가장 높은 이익 전망 상에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 헬스케어 섹터는 서비스 섹터는 우리 시청자분들 저 자신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ETF를 하나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IHF라는 ETF가 있습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헬스케어 제공 서비스 제공 ETF인데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헬스케어 ETF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뭔가 좀 유의미한 변화가 계속해서 헬스케어 업종에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금리 하락에는 은행 업종일까요? 최근에 은행 업종이 오랜 부진의 늪을 깨고 반등하고 있는데 보통은 금리 하락이면 수혜가 아니라 그게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금리가 하락도 일정 수준 워낙 저금리에서 더 내려가면 문제지만 지금 워낙 초고금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손 상각이 늘어났고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태에서의 높은 금리였기 때문에 최근에 일정 수준의 높은 금리에서 금리 하락은 호재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금년 3, 4월에 있었던 실리콘밸리뱅크 이후에 지역은행이 주요 세 곳이 잇따른 파산과 피인수를 겪으면서 2023년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것이 은행 업종인데요. 파이퍼 샌들러에서 의미 있는 레포트를 냈습니다. 상당 부분 악재는 이미 은행 업종 주가에 반영됐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나스닥 뱅크 지수가 최근 6개월이 12.5% 올랐는데요. S&P 500이 6%대 올라간 것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특히 은행 업종의 최악의 상황을 지난 상태에서 금리 하락 추세, 지출에 대한 이자 부담 감소, 부실 대출 감소들이 모두 호재 인식하는데 이것 역시 SPDR의 S&P 뱅크 ETF 같은 거, KBE 같은 ETF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무난하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 UBS는요 종목별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JP모건, 웰스파고 그리고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같은 대표적인 은행을 중심으로 추천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 업종에도 관련된 ETF 그리고 관련 종목들 웰스파고 트루이스트 파이낸셜까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은 배당주 믿다가 큰 코 다칠까요? 찬바람 부는 연말이면 생각나는 배당주인데 배당 삭감이 우려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최근 들어서 올해는 워낙 배당이 재미없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배당주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배당금의 증가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배당 감소가 우려되는 기업들을 울프 리서치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선정 기준은 자산 대 부채 비율이 워낙 높고 배당성에 워낙 거의 맥시멈으로 가 있고 그리고 지금 워낙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대한 종목을 한 10개 정도로 선정했으니까 이런 표를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몇 종목만 보여드리면 헤즈브로라든가 타이스푸드, 메드트로닉, 파이자, UPS 등이 여기 포함되는 종목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조금 실적도 좀 부진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